안녕하세요. 파락강천사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연일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급락, 또 그 다음 상승, 그 다음 급락, 그 다음 상승. 연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변동폭이 크고 이런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돼서 종목들도 하루는 상승과 하루는 하락,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100% 예측해서 매매를 할 수 없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요 뉴스들을 우리가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되고, 장중에 그런 움직임, 또 우리 주가지수가 연동되는 미국 증시의 상승, 하락을 판단하고 우리가 종목과 주가지수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주가지수보단 종목의 비중을 더 두고 어느 종목이 더 상승을 많이 할까,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일단락 상승을 마감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하락 추세에 있을 때에는 매우 중요하게 이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반드시 장이 마감하고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다우가 0.17% 상승, 나스닥이 1.06%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수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이 나왔는데, 3%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당연히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기가 시장의 투심이 살아나서 시초가부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강한 매수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일단적으로 이것이 바로 시장을 갭상승을 만들었던 그런 주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시장이 또 무서운 점은, 우리가 어제 코스닥 지수를 분석했을 때 참 종목이든 지수든 재밌는 것이,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평선이 주가에 위치해 있을 때는, 위에 있을 때는 그 이평선을 한번 뚫어보려고 한번 터치를 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또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에 성공하는지 그 이평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도 오늘 1.26% 좋은 모습으로 갭상승을 했지만은, 장 초반 거의 9시 30분에서 40분 사이 때, 요 3, 40분 사이 때에 시초가 1.26%에서 저가를 마이너스 1.23%까지 빼버립니다. 이 61선을 지지하는지 이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9시 40분에 나와줬죠. 시초가부터 강하게 매수에 들어갔던 그런 투자자들은 분명히 손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의 변동폭도 크지만 장중 변동폭도 상당히 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의 이 3분봉을 봤을 때, 그렇죠, 이 3분봉을 봤을 때 장이 어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우리 지수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1% 이상의 갭상승이 나오고, 장 초반 9시 6분의 고가에서 9시 42분에 무려 2.6%가 장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치가 바로 61선과 0.3포인트 차이 나는 이 저점이 61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위치였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에 성공하고 주가가 이 코스닥 지수도 3분봉 20선을 이렇게 회복한 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장 후반에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변동폭도 크고 또 장중의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렇죠, 이런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61선까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구간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 5일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다. 그렇죠.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삼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상승 추세 이후에 급격한 이 전염병 확산과 함께 또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익과 손실을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아닌 대응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겠죠. 그렇죠. 일단 5일선이 우하향이다. 그런데 그나마 이 21선 아직까지는 우하향 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선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21 이평선을 우하향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이 또 나온다면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가도 떨어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21선도 우하향으로 꺾이게 되면 이 21선을 우하향하는 21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제법 필요한 시간과 자금이 또 시장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시장이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하락에서 더 큰 하락보다는 21선을 우하향 시키지 않는 그런 상승 흐름이 반드시 지금 시점에선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이런 위치처럼 21선을 깨고 21선을 우하향 시키기 전에 이렇게 바로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인데, 자, 과연 지금의 이런 전염병 확산과 함께 지금 시장이 다시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당장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 우하향으로 꺾인 5일선을 바로 회복을 해줄 수 있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 어제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 증시가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이 뉴욕 증시 그 모습을 1차적으로 내일 장이 마감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말 동안에 이 전염병 관련해서 확산된 소식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또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하락폭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의 급격한 상승 뒤에 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은 결국 이 전염병 확산세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폭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이 전염병 확산대 소식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그와 함께 뉴욕 증시의 영향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왜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런 매매 동향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하고 하루 매수하고, 그렇죠.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매수했다가 어느 날은 매도하고,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큰 자금을 가진 매매 주체들이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매수하기보다는 하루 매수했다, 하루 이틀 매수했다, 또 매도하고, 하루 이틀 매수했다,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결국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넘어갔을 때는 역시나 나에게 맞는 종목들만 분명히 적극적으로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몇 종목을 보면 동진세미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20만 주 이상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일봉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고, 주가지수 우리 아까 코스닥 지수 봤잖아요. 갭 상승한 시초가에서 쭉 빼버리죠. 그렇죠.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도 오늘 9%짜리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 장이 마감하고 장중에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와서 어제 시초가부터 9시 20분 때 5%짜리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빠지잖아요. 거의 2% 후반까지. 이랬을 때,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우리 항상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 기준선 3분봉 20선을 지켜주는지, 이런 것을 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8.76% 외공기업 기관이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21선이 저항선이 돼서 윗꼬리를 맞았죠.
오늘 고가가 12%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21선이 저항선이 됐고 이러한 종목들도 다 매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 기준선에 맞는 종목만 어제 장이 마감하고 이 종목도 시초가부터 2.47% 갭 상승이 나와서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연동이 돼서 무려 9시 20분에 9.42%가 오릅니다. 그렇죠. 덥석덥석 추격 매수했다가는 순식간에 이 빠지는 모습 4%까지 또 순식간에 빠지잖아요. 왜? 우리 코스닥 지수 1.2% 갭 상승해서 61선 테스트하는 2.6%까지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가에서 하락이 9시 40분까지 순식간에 덥석 들어갔다가는 손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 타임 쉬고 3분봉 20선을 내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리콘웍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6만주 4만주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21선이 저항선이 돼서 더 이상 오르지 못했죠. 장중 8%까지 상승이 나왔고 내 기준선에 맞는 매매 종목만 이 종목도 보게 되면 어제 장이 마감하고 지수 상승과 함께 갭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9시 15분 때 4.5%짜리 이렇게 고가를 찍고 또 순식간에 지수 하락과 함께 이렇게 1점 후반대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기준선인 지켜보다가 서두르지 말고 지켜보다가 3분봉 20선 지켜주네. 그렇죠. 동진 세미캠, 이녹스 첨단 소재, 실리콘웍스 다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3분봉 20선이라는 기준선을 지지를 해주고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종목은 당연히 내 기준선이 아니니까 매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상당히 변동폭이 지속적으로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루 하락하고 하루 상승할 때 내가 굳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 때 역시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기준선, 그 기준선이 어디에 있는 맞는 종목인가 이것을 꼭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것이고 지수가 아직은 불안정하게 5일선이 우하향 꺾인 모습 그렇죠. 코스피 지수도 21선에서 어제 이탈했다가 오늘 도지형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제법 또 하락이 나온다면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21선을 또 얼마든지 갭으로 돌파를 하는 월요일날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가지수가 이렇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하락일 때는 분명히 보수적으로 쉬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상승일 때는 어떤 종목 시초가부터 갭상승한다고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기준선에 맞는 그런 분봉상의 종목들만 공략을 하려는 좀 디테일하고 좀 세부적으로 맞는 종목만 이런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는 꼭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주가지수가 상당히 변동폭이 큰 시장의 움직임에서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수의 움직임을 1차적으로 고려를 한 매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상승 추세로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에도 아무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지수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철저히 맞는 그런 종목만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